제가 2달 전에 원전주에 이제 집착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300% 상승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약간 좀 비난의 의견들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 당시에 상당히 좀 진지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180%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300%의 상승 목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필요한 모든 주식 정보를 알아서 가져다주는 주식 알고리즘, 주고리즘입니다. 자,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많이 올랐죠. 하지만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상승 여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봉 차트 안에서 흐름을 보면은 지난 6월 달의 고점 기준으로 좀 횡보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시장도 좀 주춤한 흐름을 타고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이라던가 이 횡보 박스를 깰 만한 좀 부담스러운 저점이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가는 음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발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일단은 뭐 관세 협상이 좀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다시 들어 올려지는 그런 시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좀 터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위쪽에서 횡보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이런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이런 파급 효과들이 뭐 중소형주들, 뭐 G2파워라던가 한신기계 아니면 뭐 에너토크, 오르비텍 이런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영향력을 좀 행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저가의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저가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추세는 올라가 있으니 이게 나는 부담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상징적인 움직임을 좀 추격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단기 랠리를 목표로 해봐도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전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특히나 이제 좀 저조하죠. 왜냐면은 뭐 시장이 여러 가지 변수와 뭐 내용들이 있겠지만, 지금 일본은 미국이랑 관세 협상의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유럽도 굉장히 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은 뭐 당연히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우호 국가로서 뭐 좀 쉽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뭐 미군 기지 압수수색 뭐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2+2 협의를 위해서 한국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미국에서 일정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빠꾸를 한번 놓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서 시장이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과거에 많이 급락하고 흔들렸었던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공포심으로 좀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변수들이 지금은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결과가 됐던 간에 뭐 더 이상의 유예가 없이 빨리 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수혜주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이가 나와주기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뉴스로 돌아와서 보면은, 오늘 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가 이제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상황을 잘 설명을 할 거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겠다. 조선업 요즘에 다시 신고가 쓰면서 다시 한번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 다음 키워드, 한국과 미국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이 내용을 듣자마자 이거는 원전이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원전 쪽에서 협력이 좀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는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의 이제 뭐 한수원이랑은 갈등이 많았고, 서로 막 물어뜯고 그 다음에 서로 고소하고 약간 좀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좀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재작년부터 원전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좀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AI 시대에 맞춰서 전력 수급을 위해서도 이 원전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거기 안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발전소를 굉장히 좀 잘 만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전 설계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쿵짝이 좀 잘 맞는 상황인데, 조선업 등으로도 이제 협력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 그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이랑 그 협력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 다음에 그런 여건은 우리나라가 이제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같이 좀 손을 잡고 따내고 요런 계기들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이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과 원전 사업 안에서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많고, 저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뭐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원전주가 이제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AI 전력이 많이 수요가 될 거고, 뭐 10배에서 20배도 웃도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막 짓고 있는데, 그거를 가동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친환경 에너지 안에서는 한계를 받기 때문에 요거를 감당을 하려면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원전 에너지 안에서도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또 치고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전의 과거 문제는, 일본에서도 이제 뭐 그 뉴스들이 좀 시끌시끌했지만, 원전 사고가 났었을 때 그 후폭풍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신기술로 SMR이라는 기술이 나왔죠. 그래서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하는 발전소를 짓는 시기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저비용으로 이제 많은 에너지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환경 정책 안에서도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세대 그 원전 에너지로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SMR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도 요쪽에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원전 에너지에, 그 다음에 AI 가동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막 원전을 많이 짓고 하니까 우리나라랑 미국과의 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원전주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올랐는데 계속 잘 가고 더 잘 가는 이런 종목들, 예를 들면 조선주라던가 방산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작년에도 올라갔고 재작년에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계속 더 가고 있습니다. 공통점들이 뭐냐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실적 개선 폭이 계속해서 더해져야 돼요. 실적 개선폭, 그 다음에 뭐 폭발적인 실적 상승,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실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흐름들이 이어지려고 하면 다음 분기에는 새로운 역사들을 좀 써야 되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과 더불어서 뭐 정책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 그러니까 즉 명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잊혀질만 하면 계속 하나씩 좀 던져지고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조선주나 방산주처럼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겠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과의 협력 이슈들,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슈로 던져지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전주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더 부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지, 그거를 한번 같이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100조짜리 원전 르네상스, 대규모 원전 행정명령, 그 다음에 정책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지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도까지 지금 미국의 원전 규모가 97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4배를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2050년까지. 그래서 앞으로 25년 동안 원전 300개를 미국의 신규로 건설을 할 거다. 이 규모를 만들려고 한다면 300개를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왔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보도 언론사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전의 미 원전 시장 진출을, 한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전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전이 직접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이쪽 원전 시장 쪽에서의 이제 자회사죠, 한수원이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과거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AP1000이라는 원자로를 8기를 이제 좀 만드는데 그 중에서 6기나 그 주요 기기를 납품을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원전 미국에서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고 착공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계속 좀 늘려간다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과 협력을 해서 미국이 원전 지을 때 여러 가지 뭐 납품도 하고 또 수주도 땡겨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한수원, 한전 뭐 이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뭐 원전 시장에는 굉장히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성격상 이제 자기가 한번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툭툭툭툭 뉴스들이 나오는 게 이제 원전 시장 안에서 약간 좀 바이든 전 대통령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약간 좀 노빠꾸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규제들 다 완화시키고 그런 거에 추진력이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앞으로 툭툭 좀 더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증시 안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2024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의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앞서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원전 시장의 확대 가능성, 여기에 대한 기대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돼서 여전히 좋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불과 이제 며칠 전에도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면서 여전히 또 좋은 상황들을 좀 만들어냈죠. 그래서 미국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또 원전 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표를 보면은 글로벌 SMR 업체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한국 기업들, 테라파워는 뭐 SK 이노베이션, SK 뉴스케일 파워, 아까 봤었던 차트죠.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뭐 15골텍 뭐 등등등등. 근데 이제 뉴스케일 파워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뭐 좀 더 좀 임팩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더해지는 모멘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평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번 2025년도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 현황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실망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실적이 엄청 잘 나왔네 이런 느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갈리죠. 이거를 이제 그 종합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별도 기준으로 보느냐 이런 거의 차이가 좀 해석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건설기계 계열사 두산 마켓이 있죠. 거기를 제외해서 그 별도 기준의 재무제표, 실적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4년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가 실적 매출액은 25%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쪽에, 그 다음에 뭐 발전소 쪽의 본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2024년도 작년에 이제 나왔었던 이런 수주 물량들, 아니면 이제 올해 초에 계약했었던 중동 지역 중에 막 3조가 넘는 그런 수주들을 따내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스 발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조금씩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에너지 쪽 안에서는 24년도에 사우디랑 이제 뭐 1,500억 수준의 화력 발전소 요거 수주 한 번 냈었고, 2025년도에는 또 사우디에다가 3조 900억짜리, 아니면 카타르에도 2,900억짜리, 최근엔 또 베트남에 이제 뭐 9,600원짜리 수주 이런 거 나오면서 이슈가 한 번씩 더해질 때마다 당일 급등을 보여줬었던 사례를 우리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2024년도, 2025년도 이때 수주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반영들은 지금 진행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스 터빈 뭐 이쪽 안에서도 좋은 결과치를 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수주가 잔고가 좀 쌓여 있고 앞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을 들어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럼 이제 잘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실적들이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은 지금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수주들이 계속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막 새로운 수주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분기마다 실적
미국들이 계속 개선이 됐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뭐 원자력 쪽 안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가스터빈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이쪽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수주들이 상당히 좀 잘 늘어나고 있어서 뒤로 이어가면 다음 분기로 이어질수록 이제 실적 개선폭이 기대가 된다. 이제 원전 사업 쪽에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한수원이랑 그 체코 쪽에 이제 수주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3조 뭐 4조 가까운 그런 수주를 좀 따낸 이후에 뭐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거의 뭐 확실시 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체코는 이제 따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SMR 분야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좋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쪽에도 이제 수주를 하고, 이제 미국이랑 손을 잡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가 좀 더 짙어지니까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충분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 안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원전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도 저는 여전히 좀 매력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전 그 수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원전을 해체해야 되는 원전 해체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들은 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인데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안전성 평가를 한 다음에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거 이제 평가가 떨어지면은 영구 정지가 이제 딱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가동이 완전 영구 정지가 된 원전은 해체 준비를 거쳐서 해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계 영구 정지 원전 중 대부분이 아직은 해체를 들어가질 않았어요. 영구 정지가 된 원전은 굉장히 많은데 215기가 있는데 해체 직전 단계는 180기 이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체해야 될 원전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2045년도까지는 규모 자체가 500조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안에서만큼 해도 26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원자로 해체 기술 개발 주도 회사,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든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든 간에 원전 해체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월봉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월봉이 나왔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주가 관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돌파가 새로 나오는 위치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보여줬던 사례들, 아니면 요즘에 우리나라 대장 종목들 대형주들이 한번 불붙으면은 중간에 낄 틈을 안 주고 그냥 막 랠리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증시의 성격, 이런 것들을 비교했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7만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상승하는 속도가 증폭이 되고 굉장히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전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의견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중소형주들의 랠리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고리즘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자료들,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올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